다른 계획이 있어서 유럽에 남고 싶어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클린스만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이럴 때 미소 짓고 이를 악무는 법을 토트넘 선수로 뛰던 잉글랜드 시절에 배웠다고 했다. 불쾌한 기분을 감춘 클린스만이 말했다. Yeah, because you asked for it. 클린스만은 VIP석에서 몽규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건넨 뒤 이렇게 물었다. 감독을 찾고 있다면서요? 그냥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파주에서 만난 클린스만이 말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장은 그 말을 듣고 말 그대로 완전히 굳어버렸다. 진심인가요? 회장님이 되물었다. 클린스만은 이게 자신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과정의 전부라고 말했다. 농담에서 시작된 일이었다고. 빡치네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오늘은 독일 매체 슈피겔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아직 대한민국 감독을 맡고 있던 시절의 위르긴 클린스만을 심층 취재한 기사, 그 전문 풀 버전, 풀 스토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슈피겔 기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파주, 서울 그리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렇게 인터뷰했던, 지켜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쓴 심층 기사인데 정문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한마디로 둘 중 하나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참 많은 감정이 들게 하는 인터뷰입니다. 파주 NFC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노래방 얘기도 나오고 쭉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한 슈바벤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가 있는 지역 출신을 저렇게 부른다고 해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호칭이죠. 잉글리시맨인 뉴욕 이런 느낌인데, 자, 기사 제목 아래 발문은 이렇습니다. 위링 클린스만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게 됐다. 클린스만은 자기가 아는 게 전혀 없는 나라의 축구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딱 한 달 전이네요. 2024년 1월 21일자 기사고요. 취재는 그 전에 여러 달에 걸쳐가지고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기사의 그 메인 사진인데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클린스만 감독을 용산역에 데리고 가서 찍었더라고요. 왜 용산역인지는 이따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도 사진이 이런 거죠. 한 장으로 많은 걸 보여주는. 개인적으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방인이라는 거,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과 함께 클린스만 감독의 복장과 표정을 통해서 아직 이 사회하고 불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독일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가슴에 조던 마크를 단 채 용산역에 서 있는. 네.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이 서울 북서쪽에 위치한 파주 NFC의 로비에 들어서자 창밖의 석양이 오렌지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막 땀을 쫙 빼는 훈련을 끝마친 상태였다. 인터벌 달리기, 옷을 껴입고 몸을 진정시킨 뒤 다시 반복하는 루틴으로 구성이 된 훈련이라고 했다. 클린스만은 이 훈련을 매일 한 번씩 하고 있다. 분명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나이도 많고 은퇴한 지도 오래됐지만 몸 관리를 잘 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훈련을 매일 하고 있었군요. 자, 하루라도 거르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훈련은 가급적 아침에 하는 걸 선호한다. 하지만 이날은 기자회견과 기획회의 등 계속된 자리가 있어서 이 훈련을 하지 못했다. 클린스만은 갇혀있다고 느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창밖에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마법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훈련장이 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을 이곳에서 준비했다. 그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월드컵 때와 달리 최종 3위의 성과를 거뒀다. 한마디로 파주는 대한민국에게 여름날의 동화와도 같은 장소였다. 많은 얘기죠. 파주에서 저도 어릴 때 2001년, 2002년 이때 히딩크호가 파주에서 훈련할 때 열심히 취재를 다니고 했었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자, 하지만 다음 단락입니다. 제목이 층간소음, 약간 얇은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파주 NFC 얘기입니다. 하지만 위르겐 클린스만은 여기에서 숙박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수석코치 안드레아스 헤어조그는 이 숙소의 가구들이 최신형이 아니고 모든 게 낡았다고 말했다. 또 벽이 너무 얇아서 밤에 옆방에서 누가 화장실에 가는지, 자기 전에 가글을 하는 건 누군지, 또 어떤 방에 텔레비전이 가장 오래 켜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만은 파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독재자 김정은이 군림하는 어둠의 제국과 가까운 위치라는 그런 사실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30분 정도가 지나면 밖은 완전히 깜깜해질 겁니다. 그 뒤에는 음침한 날씨가 될 거예요. 위리겐 클린스만이 2006년 월드컵에서 독일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여름날의 동화를 쓴 지 18년이 지났다. 독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잊게 만들 만큼 떠들썩했던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었다. 클린스만의 낙관주의 그리고 용기 있는 변화는 독일인들에게 전염됐다. 덕분에 독일 사람들은 축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좀 수사가 화려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좀 도입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좀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목이 가벼움 그리고 미소. 네, 단락 제목이. 위리겐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은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언제나처럼 그러니까 2006년 여름 이후 바이에른 뮌헨에 부임을 했을 때나 미국 대표팀 또 헤르타 베를린에 당도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클린스만 감독이 그 여름의 동화를 반복할 수 있을 거라는, 즉 이번에도 가벼움과 미소, 팀 스피릿, 무엇보다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클린스만은 축구에서는 결국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중국 원정의 그 중국 원정 당시에 공항에 응원을 나온 한국 팬들이라고 하는데 캡션에 전혀 아니지 않나요? 누가 봐도 한국 분들이 아닌데. 자, 파주에 와 있는 지금, 그러니까 10월 중순 현재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이 지휘한 6경기 가운데 힘들게 1대0 승리를 거둔 사우디전 외에는 승리가 없다. 좋은 기록은 아니다. 설령 경기력이 좋았다고, 때론 매우 뛰어났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이 처음 지휘봉을 잡고 상대 골문을 향해 맹공을 휘몰아쳤던 콜롬비아전이 대한민국이 지난 10년간 치른 경기 중 최고의 시합이었다. 라며 대단했지? 라고 말했다. 에잉? 뭔 개소리지? 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한다면 누가 내용에 신경을 쓸 것인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기자 앞에서 약간 좀 허슬을 떤 것이 아닌가. 자, 새 출발이라는 강점이라는 단락입니다. 지금 한국 내 분위기는 긴장된 상태다. 언론들은 클린스만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뉴캐슬 원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한 뒤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때마침 독일 축구협회는 한지 플릭 감독을 해임하고 자국에서 열리는 유로 2024를 2006년 독일 월드컵과 같은 축제로 만들 새로운 감독을 찾던 중이었다. 결과적으로 나겔스만 감독이 됐죠. 하지만 그때 현지 보도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하마평에 오르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클린스만은 복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클린스만의 강점은 새 출발에 있다. 클린스만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놀라게 하는 능력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 역시 그걸 잘 알고 있다. 독일은 더 이상 클린스만에 대해서 놀랄 것이 없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이제 막 클린스만을 알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그 뒤로 많이 놀랐죠, 우리가. 자, 승리를 자축하는 맥주라는 단락인데요. 자, 클린스만은 사우디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뉴캐슬의 호텔방에 앉아있던 때를 떠올렸다. 대한민국 부임 후 첫 승을 거둔 클린스만은 이제 막 맥주로 축배를 들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때 KFA 언론 담당관 제리에게서 제리가 등장했다. 감독님, 얘기 좀 나누시죠. 며칠 전 카디프에서 열린 웨일즈와의 0대0 경기에 관한 얘기였다. 당시 클린스만은 경기가 끝난 뒤 웨일즈의 주장 에런 램지에게 다가가 LA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유니폼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클린스만은 그 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난리가 났었죠. 다음 단락 제목은 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 하지만 한국 언론은 그 일에 경악했다. 국가대표 감독이 어떻게 상대팀 선수 유니폼을 얻어갈 수 있지? 아군이야 적군이야? 근데 이게 약간 좀 관점이 다르네. 우리가 사실 상대팀 유니폼, 그러니까 적군의 유니폼을 얻어갔다는 것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게 아니잖아요. 감독이 그 유니폼 받는 것은 경기나 대표팀하고 상관없는 행위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랐었는데 우리가 놀랐던 것하고 다른 지점을 네. 호텔방으로 찾아온 제리는 대표팀과 함께 일단 한국까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클린스만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한동안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고작 유니폼 때문에? 제리는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과 함께 귀국해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공항에서 한다고요? 클린스만이 되물었다. 당시 클린스만은 이미 독일에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다. 클린스만을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고 짤츠부르크에서 투병 중이던 프란츠 베켄바우어를 만나러 가고 싶기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팀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수인 김민재가 활약하는 바이에른 뮌헨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바이에른 레버쿠젠과 분데스리가 경기 치르는 것을 관전하고 싶었다. 클린스만은 이렇게 말했다. 경기 끝난 뒤 기자회견을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리는 방으로 찾아오더니 지금 한국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클린스만은 2월 말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되면서부터 거의 매일 미디어의 일면을 장식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언제나 이해하기 힘든 규율에 따라야만 했다. 클린스만은 한국과의 인연을 설명할 때마다 2017년 피파 20세 월드컵에 미국 대표 선수로 참가했던 아들 조나단과 함께했던 한국에서 보낸 몇 주를 빼먹지 않았다. 클린스만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선수로 참가했고 그해 올해의 선수상도 받았다. 그 외에 그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통역사와 운전기사를 통해 들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에게 위계질서라든지 차를 더 많이 마실 거라 생각했던 나라의 커피 문화 같은 것들, 또한 한국에선 모든 식당의 손님이 프랑스인이든 일본인이든 이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중국 배추를 발효시킨 음식인 김치가 에피타이저로 나온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다. 뭔 중국 배추? 네. 최고 연장자가 먹기 시작하기 전에는 음식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클린스만은 이미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할 줄 알지만 한국어는 아직 초등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벌리치 학교에서 수업을 듣긴 했지만 지금까지 한글 알파벳도 80% 정도밖에 모른다. 이제 단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클린스만이 말했다. 전혀 모르지 않나? 한국어를 알아들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까? 너무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에서 램지 유니폼 문제가 불거진 뒤 공항에 내렸을 때 클린스만은 50여 명의 기자들이 나올 걸로 예상했다. 클린스만은 다시 되돌아가길 바랐을 것이다. 클린스만은 유럽에서 12시간을 날아온 뒤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이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했다. 클린스만을 비판하던 미디어가 약속이 있으시다더니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라며 위선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유럽에 남고 싶어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클린스만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이럴 때 미소 짓고 이를 악무는 법을 토트넘 선수로 뛰던 잉글랜드 시절에 배웠다고 했다. 불쾌한 기분을 감춘 클린스만이 말했다. 네, 여러분이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클린스만은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를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Yeah, because you asked for it. 이렇게 답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저 좀 애매한 미소가 여기서 영국에서 배웠다고 설명된 빡치지만 참는 법이군요. 대한축구협회가 영입하기 전까지 클린스만은 3년 동안 감독직을 맡지 않고 있었다. 2020년 2월 클린스만은 분데스리가 클럽 헤르타 베를린 감독에 부임한 지 불과 76일 만에 지휘봉을 놓았다. 가장 최근에 맡았던 일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BBC 해설자로 일하며 피파 기술 연구 그룹 TSG 멤버를 겸임한 것이었다. TSG는 경기 스탯에서 현대 축구의 지식을 추출하려는 그런 집단이다. 클린스만은 카타르에서 많은 경기를 관람했다. 8강과 준결승 중 한 경기 때는 VIP석에서 현대가의 일원이자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를 만났다. 한국은 앞서 브라질에 패했고 파울루 벤투 감독이 사임을 발표한 상태였다. 클린스만은 VIP석에서 몽규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건넨 뒤 이렇게 물었다. 감독을 찾고 있다면서요? 그냥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파주에서 만난 클린스만이 말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장은 그 말을 듣고 말 그대로 완전히 굳어버렸다. 진심인가요? 회장님이 되물었다. 둘은 다음날 도하에 있는 클린스만의 피파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눈 뒤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클린스만은 정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회고했다. 몽규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둘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감독직 제안에 관심이 있다면 다시 연락해요. 그 자리에 취업하고 싶은 티를 내면 안 되는 법이다. 그러면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주도권을 갖는 것. 클린스만이 늘 염두에 두는 덕목이다. 몇 주가 지난 뒤 정말로 정 회장의 전화가 왔다. 네, 우리는 감독직 제안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정 회장이 말했다. 클린스만은 이게 자신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과정의 전부라고 말했다. 농담에서 시작된 일이었다고. 빡치네요. 클린스만은 변화가 필요한 팀이 찾는 감독이었다. 유로 2004에서 조기 탈락한 독일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고 2011년에는 골드컵 우승에 실패한 미국 대표팀에 2019년에는 강등 위기에 처한 헤르타 베를린의 지휘봉을 잡았다. 자신을 향한 기대가 크지만 클린스만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것도 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긴 하네. 우린 변화가 필요한 팀이 아니었잖아요.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히어로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온 클린스만은 큰 일을 꿈꾸고 있다.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한다면 자축하지 않을 겁니다.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를 말했다. 클린스만에게 성공은 최소한 월드컵 4강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탑4에 올려놓는 것. 클린스만은 기자에게 대한민국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중요한 사고 과정이라고 불렀다. 파주에서 만난 지 이틀 뒤 이번엔 도심 용산역의 한 호텔 로비로 왔다. 이곳은 파주까지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회장과도 멀지 않다는 점에서 클린스만이 자주 머무는 곳이라고 했다. 자신의 개인 사무실이 여기에서 5분 거리인 용산역 위쪽에 있다고 했다. 하루 전 클린스만호가 튀니지를 4대 0으로 꺾었을 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만원 관중을 잃었다. 팬들은 번쩍이는 붉은 악마 뿔을 달고 있었고 벤치에 앉은 선수들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축구보다는 국민들에게 축제에 더 가까웠다. 이번에 거둔 4대 0 승리는 클린스만 감독의 첫 번째 확실한 승리였다. 해방감이 느껴지는 승리였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그저 평가전이었으니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클린스만은 한국만큼 축구 선수들이 사랑받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이강인 같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 선수가 허기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는가. 이강인은 여기에서 팝스타처럼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팝스타는 골을 넣지 않아요. 클린스만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클린스만은 25년째 미국에 살고 있다. 지금은 LA 남쪽 뉴포트 비치에 거주하는데 이곳은 아내 데비의 고향이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한국에 머물기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마땅히 살 곳을 정하지 못했다. 서울에 머물 때면 호텔에 거주한다. 그리고 할 일이 없을 땐 유럽이나 LA로 떠난다. 위리겐 클린스만은 내 노트북이 내 사무실이라고 말한다. 저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선수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 캘리포니아에 열흘 정도 머물죠. 클린스만은 한국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자신이 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은 한국에서 뛰지 않는다. 유럽 여기저기에서 뛰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경우는 없다. 램지 유니폼 때처럼 클린스만의 미국행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은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게 미디어들의 전통적인 주장이다. 만일 클린스만이 며칠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클린스만은 다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거라고 말했다. 그 뒤 압박이 더 커지면 제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다고 했다. 감독님, 언제 귀국하세요? 한국에 왔을 때, 이 부분은 좀,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합니다. 네. 한국에 왔을 때 처음부터 클린스만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K 경기장 간다거나 그리고 이런 얘기도 포함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녁 시간을 노래방에서 보내는 한국인들 문화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하게 밝혔다. 클린스만은 좋은 팁이 있더라고요. 곧바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팁을 듣고 협회에 곧바로 그렇게 말했고 그 뒤로는 같이 가자는 얘기가 없었다고 한다. 가끔 와인이나 맥주를 한 잔 마실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자리를 뜬다는 신호였다. 거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집에 간다는. 클린스만은 그 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 국가대표 선수 시절에도 독방을 고집한 것으로 유명했다. 근데 이게 노래방을 그냥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하러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자, 상상력 부족이라는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클린스만은 한국인들에게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먼저 우승한 지 오래된 상태여서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됐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의 아이맥스 극장에서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석해 열린 최종 명단 발표식에서 클린스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느꼈다. 한국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열정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얼마 전 그는 왜 모두와 친선 경기를 하면서 일본과는 하지 않기로 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아시아의 또 다른 강국인 일본과는 왜 경기를 하지 않는 걸까? 나라면 바로 경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그러면 충돌이 있었겠죠. 대한축구협회는 우려가 컸다. 협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진다면 곧바로 감독 거치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클린스만은 그럼에도 한국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아시안컵을 앞둔 최종 평가전에서 이겼고 나라 곳곳에는 낙관적인 기운이 느껴진다. 클린스만이 모든 K컬처라고 부른 K팝, K패션 같은 젊은 세대들의 정신은 위계 질서에 저항하고 있다. 그런 정신은 서울의 오피스 타워가 아니라 강남 클럽 지하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클린스만은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감독 잘리기 전이죠. 아시안컵 하기 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들입니다. 클린스만은 크리스마스 직후 선수를 만나러 서울에 왔을 때 처음으로 파주 NFC가 아닌 콘레드 호텔에 체크인했다. 여의도에 있는 추트크 호텔이죠. 협회와 파주시의 임대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고
협회는 지금 새로운 센터를 건립 중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클린스만에게 이건 상징적인 승리와도 같다. 클린스만은 콘레도 틀에서 최근 유럽에 있는 집에 각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코칭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클린스만이 말했다. 바주는 더 이상 없어요. 거기 다시 안 갑니다. 누군가 클린스만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클린스만의 휴대폰에서 스위트 홈 앨러바마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올드팝이죠. 클린스만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중에 걸면 됩니다. 지금 클린스만은 자기 임무에 집중하는 중이다. 네,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쓴 기사고 클린스만을 관찰하고 클린스만의 멘트를 다 수집을 해서 쓴 기사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사고 여기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감독직을 그렇게 열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준비를 많이 했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정몽규 회장이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 끝나기 전에 이미 클린스만과 접촉을 했고 클린스만에게 감독직 제안을 간접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감독직 부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큰 내용이고 글쎄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 얘기를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서로 정몽규 회장의 어법을 봤을 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좀 두리뭉실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서 나는 감독직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발을 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카타르 월드컵 때 만났고 클린스만 감독이 농담으로 혹시 대표팀 감독 자기 관심 있다는 뉘앙스를 얘기했을 때 정몽규 회장이 마치 이 표현이 너무 좀 웃기면서도 좀 그렇네요. 자기가 감독을 찾고 계시다면서요 물어봤을 때 대한축구협회장이 말 그대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굳어버렸다. 이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를테면 뭐 같은 반에 여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너 여자친구 없으면 나랑 사귀어보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와 같은 반응. 이거 좀 굉장히 좀 모욕적인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또 되물었다고 클린스만이 얘기했잖아요. 진심이냐고. 네, 물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이 회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놀랐다는 것 자체가 정몽규 회장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애초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렸다는 명단이나 아니면 그 유력한 대상 후보에도 없었다는 거 증명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클린스만도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너무 사람이 가볍게 아직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일 텐데 이 모든 건 농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여기 올 생각이 없었고 그냥 한 얘기인데 이거를 대한축구협회가 물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 무슨 무용담 늘어놓듯이 참. 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 좀 공들여서 좀 읽을 만한 부분이 많았던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클린스만 쪽이든 정몽규 회장 쪽이든 여러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이왕 떠난 마당에 클린스만 감독님, 네, 본인 뭐 결국 잘렸지만 본인이 맡았던 자리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정몽규 회장, 네, 뭐 의도한 거짓말인지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 부분에서도 혹시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답답한 나날입니다.